해수욕하던 사람들을 공격했던 무자비한 녀석 조스 기억하시죠? 그럼요. 영화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상어가 없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허준요, 저기 뭐가 보이나요? 저 물 위로 솟은 삼각형 지느러미 저거는 조스다. 조스 상어. 야, 저 영상이 우리나라 영상이라고요? 맞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이거든요. 유유히 수영을 즐기는 커다란 몸도 잘 보이시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올해 해수욕장에 나타난 상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상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대형 상어들이 동해안 쪽으로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동해 쪽 수온이 많이 올라가고 그 결과로 인해서 다랑어 라든지 이런 좀 대형 어류, 중대형 어류들이 우리나라 동해 연안에 지금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잇감도 풍부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 쪽, 특히 동해 쪽으로 대형 상어들이 많이 출현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는 크기가 5에서 6m까지 이르는데요. 이 몸집이 큰 만큼 수심이 얕으면 헤엄치기가 어려워서 해변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혹 해변으로 들어오는 상어가 있는데 대부분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어린 녀석들이죠.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상어를 발견했다면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육지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바다 생물 또 있습니다. 바로 해파리인데요. 상어처럼 지구온난화로 해수가 따뜻해지면서 지난 5월부터 우리나라 연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주 나타나는 독성 해파리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와 야광 원양 해파리인데요. 이 밖에도 커튼 원양 해파리, 보름달 물 해파리 등 8종류의 독성 해파리가 발견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되는 해파리는 지금 7월 12일자로 제주도랑 전남이랑 경상 남도 쪽에 노무라 잎깃 해파리라는 대형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해수욕장 쪽이나 연안 쪽에 왔을 때는 쏘임 사고 유발할 수 있는 해파리라서 좀 주의해야 될 해파리 중에 하나입니다. 형광빛을 내뿜으며 마치 춤추듯 유영하는 해파리의 모습이 참 멋졌는데 무서운 녀석들이네요. 그럼요.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주변에 해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독성이 강한 해파리에 쏘이면 어떻게 되나요? 물린 부위에 홍반을 동반한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통증과 열이 나고 호흡곤란과 신경마비 증상까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해파리 등 독성 바다 동물과 접촉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400명이나 되는데요. 그중 74%의 환자가 7월에서 8월 한 달간 발생했거든요. 이 시기에 물놀이를 즐길 때 더욱 해파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뻘겋게 상처가 생기고 극심한 고통이 동반되잖아요. 그런데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독침을 빼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요. 피부에 달라붙은 해파리나 독침은 맨손으로 떼어내시면 안 됩니다. 대신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장갑을 이용해서 독침이 박힌 반대 방향으로 빼내는 게 좋고요. 상처 부위는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10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바닷물이 아니라 수돗물로 상처 부위를 씻게 되면 그 해파리 독주머니 안쪽의 삼투압과 그 수돗물의 삼투압의 차이 때문에 그 안으로 물이 유입이 돼서 독주머니가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수돗물 대신에 바닷물이나 생리적 식염수로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해파리도 다시 보자. 죽어도 독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또 수상과학원 홈페이지에 매주 해파리 출현 정보가 올라오니까 바닷가 물놀이 준비하신다면 미리미리 확인해보세요. 치명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죠. 해파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속지 마시고 안전한 해수욕 즐기세요.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아니 근데 저분들은 겁도 없어.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요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만약에 파도 위로 올라왔다. 네네. 그러면 정말로 넋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래도 막 해파리 이런 거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상어까지 나타난다니까 이거 큰일이네요 정말. 아니 근데 요즘 아이들이 상어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상을 뚜르르뚜르 아빠 상을 뚜르르뚜르 할머니 상을 뚜르르뚜르 상어 무서운 존재예요. 상어만 나타나면 뭐 동요송에 나오는 이게 아닙니다. 절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전지식 요걸 퀴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퀴즈 나옵니까? 뭐 사지선다형입니까? OX 퀴즈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야외 물놀이를 할 때 흔히 하는 행동 중에서 안전사고 여기서 일어날 것 같은데 무엇인지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일종의 틀린 그림 찾기처럼 요 장면은 잘못했다 이렇게 저희가 찝어내면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정답이 몇 개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보면 볼수록 헷갈릴 수도 아. 있는데요. 이거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죠. 와, 해수욕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그렇죠. 바닷가 가면 나는 그 비릿한 냄새 있잖아요. 그걸 맡아야 우와 바다에 왔구나 싶어지죠. 아,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하려나 본데 아, 모래 들어갔나? 아, 렌즈 꼈는데? 아, 빼기 귀찮네. 그냥 뭐 뛰고 놀아야겠다. 저런 경우 있어요. 바닷속 잘 보려고 렌즈 끼고 물안경 착용하는 사람들 많죠.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준비 운동도 했고 우와 부럽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우! 기침한다. 물 먹었나 본데요? 아, 저도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저게 잠수 오래 하는 비법이잖아요. 저처럼 수영 잘 못하는 사람들이 바닷속 구경하려면 숨 오래 참고 수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비틀거렸다. 쓰러질 뻔했어요. 여기에 뭔가가 있다. 근데 뭐가 문제였죠? 글쎄요. 여하튼 저럴 땐 쉬는 게 정답이죠. 그렇지. 저렇게 앉아서 쉬다 보면 좋아지겠죠. 몸에 붙은 바닷물도 말리고요. 뜨거운 게 잘못됐나? 비상 상황인데요. 배탈 났나 봐요. 저럴 때 화장실이 가까이 없으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알았다. 화장실 위치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 그거 진짜 큰 실수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이거 진짜 모르겠다. 저는 뭐 이미 다 찾아냈습니다. 다 네, 찾아냈다고요? 다 찾아냈어요. 그 다 잘못이라고? 네, 말도 안 저는 되는 다 소리야. 찾아냈어요. 숨 크게 막 몇 번 들이쉬고 들어가잖아요. 어. 그때 막 어지러워했잖아요. 이거는 집에서 가만히 서서 큰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지러워. 그것만 해도 어지러워.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니 수영을 하는데 렌즈를 끼고 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렌즈를 착용하는 건 눈의 압력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해줘야 돼요. 이거 자체가 눈에 큰 출혈과 뭐 이렇게 막 그런 것 때문에 눈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아니에요. 렌즈. 이 수영장 딱 가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젖은 머릿결을 탁 들면서 딱 쳐다봤을 때 칼날을 탁 해가지고 빠랑빠랑 해야지 그 눈이 아름답거든. 이거 렌즈 포기 못하는데? 맞아, 내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죠. 이거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고르셨나요? 자, 되짚어 보겠습니다. 해수욕 즐기기 딱 좋은 날씨. 아까 봤을 때 이때 눈에 먼지가 들어갔단 말이죠. 아, 모래 들어갔나? 아, 렌즈 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렌즈 낀 게 왜 문제예요? 아니, 안경 쓰고 물에 들어가면 파도에 쓸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렌즈 끼는 분도 많은데 렌즈에 세균이 들어가서 결막염이나 안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즈는 끼지 않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네요. 아, 이제 들어가 볼까? 아까는 못 봤는데 다시 보니까 뭔가 먹고 있는데요. 음식물을 입에 넣고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잘못된 호흡으로 인해서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후두덕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아까 잠수하고 난 다음에 비틀거렸잖아요. 여기에 뭔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건데 뭐지? 다시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러게요. 잠수 오래 하려고 숨 크게 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설마 그 행동 때문에 비틀거린 거예요? 얕은 물 기절이라고 해서 깊은 호흡을 여러 번 반복하면은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탄소 부족함을 내가 인식을 못해서 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다이빙 하는 선수들이 그런 증세를 나타내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잠수 전에 저러는데 조심해야겠네요. 행동 하나하나 잘 봐야겠습니다. 이번엔 기침을 여러 번 하고 파라솔로 돌아와서 쉬었는데 기운이 없고 맞아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왜 저런 걸까요? 마른 익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은 물 수중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지만은 폐는 물 속에 잠겨 있는 그런 증세인데 깊은 물에 허우적대다가 구조된 요구주자들을 보면은 몇 시간씩 계속 마른 기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동반되는 증세가 무기력하거나 현기증이 발생하고 구토가 발생하면서 1시간 이후 24시간 이내 정도 마른 기침을 계속하면은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마른 익사, 얕은 물 기절 뭐 이런 건 처음 말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행동이었네요. 보통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똑같으실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다 안전사고와 연계가 있네요. 이거 아마 방송 보시면서 반성하는 부모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로 그래요. 애들이 노느라고 밥을 안 먹어. 뭘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먹고 가라고 어떻게 하냐면 자 누구 와? 하나 먹고 앙 먹고 하면서 들어가요. 그럼 자 이번엔 누구 와? 그럼 와가지고 또 앙 한 입 먹고 들어가고. 이거 안 해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과일 한 입 주고. 이게 기도를 막을 정도. 그러니까요. 야,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네요. 자,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할 야외 물놀이가 좀 있습니다. SNS에 보면 뭐 여기에 다녀왔다. 여기에서 이거 하면 좋다. 이거 하면서 놀았다.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뭐가 있죠. 혹시 여러분도 이거 아니야 하는 분들 계시죠? 저는 뭐 확실하게 감이 왔습니다. 요번 여름에 이게 좀 유행이라고 하는 그 핫한 곳 맞지 않습니까? 허준yon, 요즘 백숙 계곡 다음으로 뜨는 계곡이 뭔지 알아요? 알다 마다요. 높은 바위 절벽이 있는 다이빙 계곡 맞죠? 얼음처럼 차가운 계곡물에 쿵당. 으아, 보는 제가 다 시원하네요. 처음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지 않아요? 막상 올라가 보니까 좀 좋긴 했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내려오니까 재밌었어요. 더 높이, 더 멀리 뛰어야 멋있는 다이빙. 친구들 사이에 승부욕 발동하기 딱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연출하는데요. 마음이 급해 앞사람이 비키기도 전에 뛰고 미끄러운 절벽을 올라서라도 더 높은 곳까지 갑니다. 이러다 정말 사고 나겠어요. 계곡에서는 심장마비와 그 수심이 낮은 곳에서 다이빙을 했을 때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곳에서는 물이 차가워서 심장마비가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절벽을 오르는 길목에 경고성 문구에 현수막들이 여러 개 걸려 있네요. 계곡에서 사고가 많이 나나 봐요. 계곡에서 수심이 깊은 것 같아서 뛰었는데 다이빙을 수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돌에 머리를 찍은 거죠. 한순간에 갑자기 얼굴 거의 뒤덮을 정도로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갔죠. 이분뿐만 아니라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나선 실험맨. 자격증이 있는 다이빙 고수지만 계곡 다이빙은 처음이라네요. 생각보다 되게 높은데? 되게 무서워요. 에? 호기롭게 올라온 것과는 달리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힘차게 점프! 일단 시원하게 입수에 성공했고 별로 위험해 보이지도 않는데요. 물 밖에서 위험한 게 안 보였다면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를 들여다봐야죠.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발이 거의 바닥에 닿을 뻔했어요. 만약 실험맨이 조금 더 무거웠더라면 바닥에 그냥 찧었겠는데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소방청에선 다이빙을 하려는 곳의 수심은 반드시 4m 이상 돼야 한다고 경고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눈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내 눈을 안 믿으면 누구 눈을 믿어요? 에이, 계곡물은 보이는 것과 달라요. 물이 맑을수록 또 그늘이 진 곳일수록 수심이 깊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뛰었다간 계곡 바닥에 헤딩할 수 있거든요. 어렵네요. 그럼 그냥 다이빙 안 하고 물에서 놀기만 하면 안전한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물살이 세기도 했고 수심이 좀 불균형한 지대였나 봐요. 아이가 갑자기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밑으로 움푹 꺼진 곳으로 가서 거의 아이가 소리를 지른과 동시에 빨리 뛰어들어서 아빠가 아이를 이제 끌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계곡물 별로 깊어 보이진 않죠? 네, 제 허리 정도까지 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막상 걸어 들어가 보면 이렇게 까치발을 디뎌야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깊이예요. 게다가 점차 깊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구덩이처럼 훅 꺼지는 지형도 있기 때문에 계곡에 도착하면 무작정 뛰어들기보단 지형과 수심 확인 꼭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젠 더 말하기도 입 아픈 구명조끼. 아니 잠깐만요. 계곡에서 놀 때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요? 그럼요. 여름철 야외 물놀이 사고는 해수욕장보다 강과 계곡에서 훨씬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려주기까지 하죠. 행락객들 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최대한 안전하게끔 해가지고 다이빙을 하시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나왔네요. 이 문제 정말 심각하죠. 계곡 놀러 가면 다들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근데 뭐랑 같이? 갈색병, 초록병과 같이. 근데 진짜 위험한 건 술 마신 다음 열시키겠다면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과 운동 능력이 저하돼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데요. 거기에 차가운 물까지 더해지면 심장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음주를 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피부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빨라지게 됐는데요. 만약에 피부 혈관이 음주 때문에 늘어난 상태에서 차가운 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몸은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늘어났던 피부 혈관이 빠른 속도로 수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음주 후 수영은 바다, 강, 호수 가리지 않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전부 금지지만 특히 수온이 낮은 계곡물에선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곡에선 먹고 마시고 즐기고가 아니라 맑은 계곡에선 맑은 정신으로 놀다 가세요. 야, 이거 젊은 세대에게 계곡 다이빙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보기에는 뭐 시원하고 아찔하고 짜릿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요 슈퍼 슬로우만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으면 뛰어내리는 순간만 느려지게 만드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팡팡팡팡팡 뛰어내리는 거라든지 이런 인증샷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는 거 유행이거든요. 다른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면은요 이거 둘 다 치명적인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서로 부딪혀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 잔 하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보통 이제 계곡 같은 데 가면 현수막에도 써있고 경고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에이 설마 뭐 얼마나 일어나겠어? 여기는 그냥 생태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본인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을 네. 하면 안 되겠습니다. 딱 7월에서 8월 요 사이입니다. 요 한 달간만 정말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안전사고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안전상황실에서 알려드린 요 팁만 잘 기억하셔도 정말 안전하게 이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의상을 보니까 오늘 네. 어디론가 바캉스를 떠나시는 건 저는 오늘 요 녹화가 끝나자마자 바다에 풍덩하러 전 출발할 겁니다. 아, 바다 요 상태 그대로 갑니다. 바다까지 가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 안전하세요. 바다 가야지. 네. 바다 가야지. 혼자 가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가죠. 저는 가족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아 여자친구랑?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에이 농담한 거예요. 제가 지금 사모님한테 다 밝혀요.
실수했더라. 뭘요? 여자친구 얘기야.